지난 2017년 규모 5.4의 포항 강진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다양한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포항시가 이를 묵과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울진군이 왕피천과 부령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추진 중인데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의 위험성을 당시 포항시가 묵과했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희정 포항시 의원은 포항시가 지열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 안전에 대한 방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포항시에서 작성한 업무협조 공문. 넥스지오가 지열발전소 주변 9곳에 미세 지진파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단순한 토지 사용 협의를 넘어 지진 위험성에 대비하는 적은 이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넥스지오가 포항시를 통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문만 보내고 미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협의도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포항시의 지열 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용역계획서. 2017년 11월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 이미 6개월 전 미소 지진이 발생해 사업 승인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진에 대한 우려를 검토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포항시 공문에 미소 진동과 미세 지진파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미소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사전에 신속한 조치만 이루어졌어도 규모 5.4의 강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신호들을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했었다 그러면 지하 단층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2015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열발전소 주변 집안 침하 민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지열발전소 인근 업체의 지하수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포항시에 접수됐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지했던 것이고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관심입니다. 무지이든 무관심이든 포항시는 시민 안전에 대해 방조 내지는 방임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지열발전소의 위험을 방치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소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알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 정부가 국책 사업에 대한 지진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 정책 사업도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군이 자연자원이 잘 보존돼 있는 왕피천과 부령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재산권 침해가 커진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와 인접한 왕피천 유역입니다.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도 분포돼 있어 현재 생태경관 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부령계곡도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군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유역과 부령계곡 일대를 국립공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 추진 대상 지역은 9개 마을 109제곱킬로미터로 울진군 전체 면적의 10%를 넘습니다.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던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지역의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도 올라가고 또 개발도 할 수 있고 그것도 개발도 국비로 하니까 군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국립공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관리가 일원화되고 재산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지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가지고 경제 발전,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발전하고 지역 일자리에 창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임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대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겪어왔는데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되면 재산권 침해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달 말까지 주민 설명회를 거쳐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어서 빠르면 내년쯤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릉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울릉군 3번 확진자는 어제 확진된 A씨의 가족으로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A씨와 접촉한 울릉군 주민 17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발생한 포항시 498번 확진자는 울릉군 2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중립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지침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 등을 고려해 연임안에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립의결권 행사는 다른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 권오준 당시 포스코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서도 중립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포항 MBC 다큐 그 샘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포스코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소송을 2달여 만에 취하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포스코가 소장에서 제기했던 내용도 과학적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소장에서 코커스 공장 근로자의 암 발병과 관련해 코커스 오븐가스는 전량 회수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아 백혈병과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병의 위험성을 간과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선 코커스 오븐 배출 물질에는 벤젠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어 여러 저명한 국제기관들이 제철소의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이미 확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직접 참여한 연구 보고서에도 코커스 오븐 배출 물질은 장입구와 배출구 등을 통해 작업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전량 회수돼 노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발암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코커스 오븐 배출 물질과 석영, 비소 등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스코는 작업환경 측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전문가들의 우려는 무시한 채 무조건 괜찮다는 식입니다. 그다음에 COE 같은 경우는 혈액암 분명히 문제될 수 있는 물질이고요. 또 신장암 같은 거 이거는 또 성면 그리고 COE 가스 이런 것에 의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고요.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쇳가루 분진 피해에 대해서도 포스코는 피해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지만 근거는 궁색합니다. 지난 2019년에도 포항제철소 인근 주택가로 검은 분진이 날아가 포항시가 성분을 분석했고 이후 제철소 내 그라파이트 성분과 동일하다고 판명돼 현재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명백한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포항에서 이게 지적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호흡기 증세가 높았어요. 그것도 매번 할 때마다 높았어요. 이 밖에도 포스코 측은 해도동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선 인구 밀도를 잘못 산정한 엉뚱한 주장을 폈고 제철 공정에서 납성분이 배출돼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큐 내용에 대해서는 스테인리스 제품에서는 납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답변했습니다. 소장에는 또 프로그램이 포스코에 대한 악의적이고 편향된 시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제작됐다며 일방적인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사건 보도가 수많은 전문가 인터뷰, 논문 등을 근거로 제작되었고 포스코 주장의 허위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취재 근거를 취합해서 363쪽에 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후 포스코가 소를 취하한 것이죠. 애당초 보도 제작 주체인 포항 MBC가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의도가 뭔지 의문이 남죠. 포스코가 소장에서 제기한 16가지 문제에 대해 포항 MBC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증언을 토대로 반박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지만
포스코 측은 변론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의 직업성 암 환자를 찾는 단체인 직업성암 119가 오늘 포항 MBC 다큐 그 샘물 쓰지 마라와 관련한 포스코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취하에 대해 무책임한 소송이었다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의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와 취하는 치졸하고 비겁한 한국 대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언론 길들이기식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장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포항산단 주변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를 맞아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핵발전소 현실에 대해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최근 논란이 된 수소 제거 장치 등 후쿠시마 후속 안전대책이 잇따라 졸속으로 드러나고 있고 경주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고인 맥스터가 무분별하게 증설되고 월성원전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다며 원전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와 원자력 발전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탈핵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며 신한울 3사 호기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입니다. 상품권 관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전 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과 2차 표본 조사를 하며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3차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부정 유통 적발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중대 사항일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늘 서늘한 동풍이 불면서 포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쪽 지역도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였는데요.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오후부터는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체감상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한낮에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 포근해서 아침 저녁으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오전부터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도에서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16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 바다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던 풍랑주의보는 조만간 해제되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앞으로 평년 수준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와 외식업협회가 공공주문 배달앱인 달달 활성화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주 지역 4천여 외식업협회 회원들에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공공배달앱인 달달은 수수료가 전국 최저 수준인 1.8%로 6% 이상인 민간 배달앱보다 낮아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며 서비스는 오는 4월 중 개시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불국사 상가와 숙박단지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합니다.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 상가와 숙박단지 상수도는 1974년 매설된 이후 교체되지 않아 탁수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1.7km를 교체한 데 이어 오는 2023년까지 6.5km 구간의 교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포항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36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불법 포획된 암컷 떼개 14,000여 마리를 시중에 유통시켜 3천여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베이비 페어에 경북 관광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도는 아가와 함께하는 첫 경북 여행이라는 주제로 첨성대 펜던트 마스크줄 만들기, 언택트 경북 여행 23선 등 대면 접촉을 줄이면서 태교와 어울리는 관광지 36곳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